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어, 네. Recording in 만으로, progress. 네, 만으로 9세, 5세 아들 둘을 키우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BO 안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염증에 대해서 풀어드릴 거고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때 정말 이 책을 많이 알려드렸고, 부산에서는 이 책으로 제가 강의도 또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북미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이미 많이 읽어보신 책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좀 하고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역시 대답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이게 보이는 건지 보이시는 거 맞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안 보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어, 저희가 지금, 정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질병이 거의 원인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염증이 원인이죠. 거의 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염증은 인체 방어작용으로 우리가 세균 및 바이러스와 싸울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몸 안에 만성 염증,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염증이 계속 생김으로써 정말 많은 질병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이 사실은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의 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지금은 또 초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건데, 플라스틱이랑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계신 분들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정액에서도 초미세 플라스틱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너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스트레스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있지만 저는 오늘 저희가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염증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수수의 습격이고요. 책은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이 책은 SBS 스페셜 최고의 화제작으로서 이 PD님이 유진규 PD님이라고 이분이 가축을 통한 옥수수 섭취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SBS 스페셜을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요거 SBS 스페셜 있거든요. 그래서 1, 2부로 되어 있는데 한번 꼭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이 PD님 같은 경우는 환경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은 다큐멘터리 PD로 환경 호르몬 습격으로 한국 방송 대상도 수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을 내기 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이 팀들이 몽골 대평원에서 멕시코 안데스 고원까지 지구 한 바퀴 반을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고 그걸 책으로 낸 겁니다. 냈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버터 아니면 육류 이런 거는 다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난 지미 무어라는 분은 매일 300g 이상씩 버터를 섭취했지만 고도 비만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니면 우유를 먹고 계란을 먹고 각종 질병 알러지가 좋아진 사례들이 막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거죠. 저희가 마트에서 사는 계란, 소고기, 닭고기랑 너무 다른 자연 방목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옥수수 습격이었죠, 제목이. 그래서 옥수수 만능 시대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리더님들은 옥수수를 1년에 몇 번 정도 드시나요? 네. 역시나 여기 PD님이 한 가정을 찾아가서, 이제 네 분이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1년에 옥수수를 어느 정도 드세요?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어머님께서 뭐 1년에 많이 먹어봤자 10개 미만이라고 여름철에 그런데 이 네 식구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이제 동의분석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 딸아이의 몸의 34%, 즉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옥수수와 같은 동위원소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옥수수를 1년에 10개 미만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이 마분지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맥주, 술, 탄산음료, 캐러멜 껌, 아이스크림, 햄, 식초, 치즈, 초콜릿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 말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어떤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너도 나도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너도 나도 다 먹는 비타민 C까지도 옥수수. 그래서 이 옥수수는 전분을 발효하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을 이성화시켜서 과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쿠키 이 모든 것에 과당이 들어가죠. 과당이. 설탕은 비싸잖아요. 과당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전분을 날리고 남는 신운에서는 기름이 풍부한 식용유, 마가린, 크림 그래서 모든 거에 마가린, 크림도 다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옥수수가 뭐가 문제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풀, 자연에 있는 풀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1대 10이에요. 즉, 오메가3가 무려 10배나 더 많습니다. 10배나. 근데 여기 보시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 66이죠. 그러니까 오메가6가 66배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먹는 고기들 지금은 자연에서 방목을 해서 오메가3가 10배나 많은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고기를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소고기 있으면 저도 꼭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사고 싶거든요. 그런 방목하는 소, 돼지, 닭,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낳은 달걀 없죠. 잘 없죠. 그래서 지금 고기 같은 경우도 1대 108이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계란, 또 일반 시중에 파는 계란을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거의 1대 60에서 심한 거는 1대 100까지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지금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 가공식품이 1,50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그 1,500개 중에서 옥수수 원료가 들어간 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300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옥수수 정말 안 먹는데? 근데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분석을 했더니 옥수수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문제야?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비타민은 비타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90% 이상의 아스코르분산, 이게 이제 비타민 C의 분자 구조식 이름이죠. 다국적 제약회사인 호프만 라로시 소유의 뉴저지주 너틀리 공장에서 제조되는데 원료는 옥수수 전분과 아세톤이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알약은 생명체 일부분이었던 적이 없다. 그냥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합성된 인공물질이다. 근데 이거 광고 잘 보시면은 그 유재석 님이 광고하시는 아시죠? 그 광고할 때 딱 보면은 영국산 원료? 이렇게 해갖고 그 옆에 영국산 옥수수로부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원래 자연에 있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본산뿐만 아니라 루틴 그리고 다양한 식물 색소 즉 파이토케미컬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분자 구조식으로 그냥 아스코르본산만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혼합 제제로 만들면 굉장히 쉽게 크고 함량을 높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알에 500mg, 1000mg 영구산 원료들. 네, 뉴트랄트 아세로라씨는 주 원료가 아세로라 농축물입니다. 네, 뉴트랄트 농장에서 추출한 그걸 베이스로 맞춘 후에 식약처에서 원하는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비타민 C 혼합 제제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에 100mg인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거 있죠. 너는 왜 이렇게 함량이 낮아? 요 부분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오메가6가 뭐가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여기 에이코사노이드라는 생리활성물질. 근데 에이코사노이드는 조금 낯선 단어일 건데 혹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GLA 브랜드 공부할 때도 들어보셨을 건데 그걸 생리활성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생리활성물질을 또 다른 말로 국소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서 모든 세포에서 필요할 때 나와요. 근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메가6의 아라키돈산, 그리고 오메가3의 DHA랑 EPA가 이 생리활성 물질이 둘 다 나오는데 완전 반대 역할을 합니다. 완전 반대 역할. 그래서 오메가6에 있는 아라키돈산은 촉진이라고 되어 있고 오메가3는 억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통증을 억제합니다. 혈전을 완화시켜줍니다. 상처를 치유해주고요.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가 더 이 분자가 길거든요. 사슬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유연합니다. 그러면 세포막이 유연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들이 부드러운 유연한 세포막을 통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세포 안으로. 그래서 영양소뿐만 아니라 지방, 포도당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6 아라키돈산은 다 반대예요. 염증을 유발시키고 통증을 유발시키고 혈액을 응고시키고 상처를 유발시키고 세포막을 딱딱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아주 건강한 식단, 정말 풀 뜯어 먹는 소고기를 먹고 풀 뜯어 먹는 아니죠. 아무튼 이게 자연 방목된 닭고기 그 친구들이 낳은 달걀을 먹고 그리고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1대1에서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1대4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네, 저희 몸은 그러면 알아서 염증이 나올 때는 나오고 통증이 필요할 때는 통증도 유발시키고 특히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 애 놓을 때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일어나야지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알아서 오메가6 계열의 활성 물질이 나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오메가6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죠. 1대 60, 1대 80, 1대 100.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영상을,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먼저 보시면 제가 방금 소개했던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늘어나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저명한 생리학자 헐버트 교수는 오메가6 지방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Mostly we find omega-3s and omega-6s in cell membranes. Around every cell there is a very thin membrane. This cell membrane is made up of these fats.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종양이 약간 자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메가6를 15배 늘린 실험 사료를 먹은 쥐입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종양을 키웁니다. 오메가6 투여한 실험군에서 암세포 성장이 더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오메가6가 아마도 염증 반응과 관계된 여러 가지 지방산 합성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염증 반응이 결국은 암세포 성장을 갖다가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꼭 읽어야 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악마의 시소 문제는 균형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 키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닭고기 정말 많이 드시죠. 네, 닭가슴살 정말 많이 드시고 계란도 정말 많이 먹는데 진짜 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비타민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이 고기들이 우유와 계란과 치즈들이 어떨까요? 내 몸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육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과 다르게 키워지는 육류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육류들은 전부 다 옥수수 사료를 먹고 크고 있으니까요. 방목해서 키우진 않죠.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1에서 1대4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고 이런 이상적인 비율을 내 몸이 지니고 있을 때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필요할 때 알아서 염증이 나왔다가 또 염증을 없앴다가 통증을 일으켰다가 통증을 없앴다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비율이 현대인들의 비율이 너무너무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오메가6를 먹고 자라는 암세포 이렇게 해서 전립선암이랑 유방암이랑 이 오메가6 지방산을 넣은 배양액을 먹었던 쥐들이 훨씬 더 암세포가 빨리 자랐다라는 게 나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심장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1980년대입니다. 이미 벌써 35년 전에 이런 실험을 했죠. 그러면 3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할까요? 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쪽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한쪽에는 오메가6가 풍부한 식사를 했는데 원래는 예정이 5년이었던 이 실험을 2년 만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6 실험군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장에 치명적인 오메가6. 그래서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 내막에 상처가 나는 걸 방지합니다. 이게 제가 읽던 책이라서 좀 지저분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왜냐하면 세포막이 말랑말랑하니까요. 그래서 저항성을 완화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메가6는 혈압,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메가3는 동맥의 염증이 발생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낮아지십니다. 근데 LDL 낮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오메가3를 드시면 HDL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 염증, 사이토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사이토카인 폭풍 하죠. 그래서 꽃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해서 계속 재채기하고 하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오메가6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촉진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메가3는 억제를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봤던 모든 질병이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만성 염증에 의해서 계속 염증이 쌓였을 때 생기는 거죠. 질병도 암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비염, 아토피염, 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 전부 뒤에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골밀도도 저희가 이제 조인트 가드도 물론 있지만 이 골밀도, 그러니까 뼈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우리 인체에서는 알아서 뼈 세포가 생성이 되고 또 파괴도 되고 생성되고 파괴도 되고 하는데 그 파괴되는 거를 오메가6는 좀 더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드셨을 때 골밀도가 더 증가했다라는 실험도 나와 있죠. 그리고 비만. 네. 정말 지금 바디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비만, 여기 보시면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등 비만도가 혈장 내 오메가3 지방산의 양과 반비례함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랑. 네. 그래서 복부 지방의 세포의 수,
크기, 이 모든 게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에 비례한다라는 거, 예,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참 막 하고 다닐 때, 지금도 하는데, 식탐을 개인의 자제력으로, 결핍으로 비난하지 말고, 지방산 균형에서 비롯된 생리적 원인으로 새롭게 인식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식탐 때문에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을, 자제력이 결핍하다고 혼내시지 마시고요. 너의 몸에는 지금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가 이 식탐을 지금 제어를 못하는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3를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발달기 아동기의 오메가6 과다 섭취는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 비만보다 아동기. 근데 아이들이 치즈 정말 많이 먹죠. 저도 아들 2명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계란이 없으면 정말 해먹을 게 없어요. 거의 365일 계란을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란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1번 적혀 있는 방목 계란은 비싸요. 비싼데도 제가 땅을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40개를 사놓으면 무슨 2주일 만에 계란이 없거든요. 그리고 케이크 몇 번 구우면 또 계란이 없고, 김밥 싸면은 뭐 김밥 열 몇 주 사면 계란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야, 계란값만 해도 장난 아니구나. 근데 계란이고 우유고 아이들이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미 아니까 정말 그냥 아무거나 먹이기가 싫으니까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렇게 찾아서 먹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산 균형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른 체형부터 비만 체형인 10명의 혈액에서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체중인 5명의 평균은 50대 1. 정상 체중인 5명의 평균은 11대 1. 그 중에서 고도 비만인 두 사람의 수치는 125대 1과 92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There are many side effects of omega-6. Certainly they increase the blood pressure because they constrict the blood vessels. They increase the risk of heart disease because they clump the platelets, they're prothrombotic. They increase adipose tissue and fat because they increase the number and the size of the fat cells. And lately we found out that they also increase the 네, 보셨죠? 자, 비만인 분이 아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125대 1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오메가6 비율.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뚱뚱해서 오메가6 비율이 많이 나온 게 수도 있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살이 찌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방산 균형과 정신 건강. 여기서 우리의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60%가 우리 뇌의 60%가 지방입니다. 그런데 뇌의 지방은 뱃살의 지방처럼 굶주림에 대비해서 축적이 된 게 아니죠. 세포막을 형성하는 구조적 지방입니다. 특히 뉴런은 많은 오메가3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지방은 내가 뺐다 넣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60% 지방 중에 무려 20%가 DHA입니다. 오메가3의 DHA거든요. 그래서 DHA가 머리 좋아진다 하는데 우리 망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랑 망막은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DHD가 있는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혈장 내 오메가6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성장기 때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신경 발달 지체의 한 원인으로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 기분장애. 주의 좀 있으시죠?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갑자기 또 나빠졌다가 예, 그러면은 이 정신질환 같은 기분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도 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게 나왔고요. 오메가3 지방산을 넣어줬을 때 효과를 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오메가3 지방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뇌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아이의 뇌 크기가 3배로 커지는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에 특히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엄마가 외부에서 제대로 섭취를 못하시면 엄마는 자신의 뇌조직 속에 DHA를 녹여서 태아에게 준답니다. 제가 이 책을 임산부 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안 챙겨 먹으면 나의 뇌조직에 있는 DHA를 녹여서 지금 이 뱃속의 아이한테 주고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놓고 나면, 깜빡깜빡 하더라. 그런데 사실은 깜빡깜빡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우울증, 산후 우울증. 굉장히 많으시죠. 심각한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진짜 오메가3 지방산의 부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추산을 하신 분들이 오메가3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36개월, 3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임산부들 있으시면 정말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오메가3인데 전 세계 오메가3 1일 섭취량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1일 섭취량에도 부족한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가공식품부터 시작해서 육류라든지 우유, 버터, 치즈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메가6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오메가3가 많이 필요하시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언론에서도 오메가3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혈관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해서 오메가3는 인체에 꼭 필요한 지방산 중 하나로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하고 특히 뇌세포를 재생하는 주요 성분이라는 게 이렇게 신문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느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필수 지방산, 즉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유연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오메가3는 DHA,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렉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식물에 있는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두 먹든지 아무튼 저희가 음식으로도 섭취를 많이 할 수는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너네는 무슨 형태야?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원래는 TG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형태예요. 이게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연어를 드시고, 호두를 먹고 이렇게 하면 TG 형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TG 형태에 포화지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글리세롤에 붙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아주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식생활에서 포화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몸에 좋으라고 먹는 오메가3에서도 포화지방을 먹을 순 없잖아? 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EE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의 진화로. 그래서, EE 형태는, 포화지방 빼고, 에탄올의 불포화지방, 즉, 필수지방산만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사용하는 형태가 EE 형태예요. 그런데, 뉴트라이트는 원래 처음부터 RTG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하면서 요즘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RTG 오메가3 굉장히 광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너네는 무슨 형태야? 라고 물어보죠. 원래 뉴트라이트는 RTG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마린 오메가3는 EE 형태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TG는 뭐냐면 그래, 글리세롤이 있어야지 오메가3가 흡수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글리세롤에다가 더 많은 필수지방산이 불포화지방을 붙여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또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RTG 형태거든요. RTG 형태고요. 이제 제가 뉴트라이트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TGE, RTG가 있는데 사실
RTG 형태가 가장 흡수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흡수율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개인의 식이습관, 건강상태, 체질 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당뇨가 없어요. 그리고 혈당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 거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단 음식을 어떻게 하다가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혈당 지수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걸 먹음으로 해서 혈당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제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 때 혈당이 늘 올라가 있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신 분들은 단 걸 드셨을 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내가 아주 건강한 상태면 사실은 이 형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오메가6 비율이 내 인체에 너무 높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RTG 형태를 드셔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식이습관을 통해서 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뉴트라이트는 90년이 됐고요. 올해로 90년이 됐습니다. 90년이 됐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 칼렌보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식물을 재배해서 이 영양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온리, 더 퍼스트, 더 베스트.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시중에 너무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냥 누구 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거든요. 저도 얘기를 해요. 다 좋다라고 만들고 판매를 하지 않겠냐고. 근데 정말 딱 하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장을 가지고 직접 만드는 회사는 뉴트라이트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추적 관리에서 시야까지 추적이 됩니다.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 신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직접 개간을 해서 그 땅에서 100% 유기농으로 지금 9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농장이 4군데, R&D 센터도 4군데가 있고요. 핵심 시설 또 이렇게 6군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메가3는 농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직접 칼렌보그 박사님이, 뉴트라이트 창시자 칼렌보그 박사님이 1950년대부터 바다 성분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오메가3 기능성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고요. 대단하시죠. 예, 저희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아닌데, 끝났을 땐가? 아무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95년도에 지금 오메가3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요. 지금 전 세계 판매 1위, 오메가3도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유로모니터 기관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2012년에 1억 병 판매인데 지금 이제 한참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마린 오메가3가 89년 뉴트라이트 과학에서 정말 또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몬 오메가3에서 이제 마린 오메가3로 바뀐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마린 오메가3를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뉴트라이트가 기술도 발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체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메가3가 너무 부족한 걸 보면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준이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흡수율, 세 번째 기능성입니다. 이 안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몇 미리그램 들어가 있어 함량이 얼마야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왜냐하면 어디서 추출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메가3는 바다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심각하죠.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첫 번째 기준을 무조건 안정성에 맞췄습니다. 미리그램 수 이런 게 이것보다 첫 번째가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급 생태계 홈볼트 해역에서 정말 풍부한 그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연어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추출한
식물이 아니죠. 이 생선들이고요. 멸치, 정어리, 연어, 그리고 1급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연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식음 마르면 안 되겠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연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출라이트 오메가3가 다 연어였거든요. 그런데 환경까지 생각해서 연어와 다른 것까지 비율을 높여놨어요. 왜냐하면 연어가 식음 마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한 지속 가능한 어업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제기관으로부터 당당하게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6개의 환경 오염 물질, 그리고 산화 요소 10개 항목 확인이 다 되었고요. IFOS, 여기는 어류, 원료가 되는 어류의 안정성, 품질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량부터 해서 산패도, 오염도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관리 기준 충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어업까지, 네, 까지 했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기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중금속,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여기 국내 식약처의 수은보다 무려 100배 더 낮은 기준으로 뉴트라이트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5, 0.00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환경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DH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약처에는 기준이 없어요. 자, 기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중에 파는 거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다 기준이 있고 그 국제 기준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한 원료, 안전하게 제치를 했고 매달 25,000번의 제품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50만 회 이상 제품의 안정성 및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메가3는 다 불빛이 없고 산소가 없는 곳에 진공 상태에서 다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흡수율입니다. 흡수율. 그래서 지금 저희 이름이 마린 오메가3고 마린셀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이토마린셀 흡수 기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은 오메가3는 지방산이죠.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하면 담즙산에 의해서 쪼개지고 췌장에서 리파제가 또 나오면서 또 분해를 하고 아무튼 지방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장에 흡수가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분해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3도 지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뉴트라이트는 또 새로운 기술을 했죠. 어떻게 하면 흡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쿠아셀 공법. 자, 아쿠아, 이거는 수분이란 뜻이죠. 이 공법은 뭐냐면, 하나의 지방 분자를 1000개로 쪼갰어요. 굉장히 작게 쪼갰죠. 저 분자로 1000개로 쪼개서 그 쪼개진 1000개의 분자 하나하나에 물 분자를 붙여놓은 게 아쿠아 공법이에요. 물 분자를 붙여놓은 게.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지방도 있고, 지방 분자도 있고, 물 분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도 잘 섞이고요. 물에도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혈액은 수분이죠. 그래서 우리 혈액에도 흡수가 잘 되고, 자, 세포막은 지방이죠. 세포막에도 흡수가 잘 돼서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래서 아쿠아셀 공법.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트린, 마린, 오메가3는 EE 형태거든요. RTG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린 오메가3만 EE 형태고 나머지 지금 저희 오메가3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BDHA도 있고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도 있고 있는데 다 RTG 형태 맞습니다. 맞는데 이 아이는 EE 형태지만 아쿠아셀 공법을 썼기 때문에 기존의 오메가3보다 무려 흡수율이 6.1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아쿠아셀 오메가3는 지방산 입자를 1000개로 잘게 쪼개서 그 1000개의 분자에다가 물 분자를 다 붙여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흡수율이 6.1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메가3를 잘라서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섞이겠죠. 물과 기름이니까. 근데 마린 오메가3를 잘라서 섞어 보십시오. 섞입니다. 네. 그것도 보여주시면 되겠죠. 소비자분들께. 그래서
PCO일보다 아쿠아세 공법이 훨씬 높다라는 거. 근데도 혹시 따지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TV에서 봤는데 RTG가 흡수율이 높다던데 하시면 오메가3 밸런스 권해주시면 되세요. 예. 굳이 그걸 따지신다면 하시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성입니다. 마린 오메가3는 EPA와 DH 함량이 4대 3으로 1000mg.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500mg을 2배를 넘긴 거죠. 그리고 이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걸 방지하는 비타민 E. 예, 비타민 E가 48mg. 이게 무려 300%거든요. 이 1일 섭취량에. 그래서 이 비타민 E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거를 막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메가3 하나를 사서 먹었지만 비타민 E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네, 제품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3의 기능성 4가지.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눈, 건조한 눈. 예. 그래서 지금, 안구 건조증도 너무 많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냉방 이렇게 계속 켜시는 분들은 정말 안구 건조증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실 때 이렇게 글자에 카탈로그나 본사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이 글자들도 엄청난 심의를 거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린 오메가3가 이런 기능성을 한다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원료로 아까 식물성 오메가3, 우리 뉴트라이트에서 직접 재배한 수확한 멕시코 농장에서 화이트 치아시드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은 10% 섭취를 하시면 10%는 EPA로, 5%는 DHA로 변환이 됩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하지만 이 ALA, 알파 리놀렌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해 보면은 알츠하이머 초기이신 분들에게 이 알파 리놀렌산을 먹였더니 좋아진 그 논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건강에 촉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메가3는 드시면은 식물성 원료까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마린 오메가3는 3가지 표물로 다시 기억을 하시면 파이토, 왜 파이토냐? 식물 오메가3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하지만 식물 오메가3는 우리 인체가 꼭 필요한 DHA랑 EPA로 전환되는 게 낮아요. 낮기 때문에 식물 오메가3로만 구성되어 있는 오메가3를 드시면, 정말 내가 원하는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건 안 되세요. 네. 왜냐면 바다가 워낙 오염되어 있고 이러니까 또 그냥 식물을 내세워서 판매하는 오메가3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식물성이야 하는데, 사실 식물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오메가3는 EPA로 10%, DHA로 5%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린 오메가3를 드시면 EPA와 DHA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식물 오메가3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자를, 1000개로 쪼개놔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린 오메가3, 네, 혈중 지질 농도 개선, 혈행 개선 이렇게 되고, 그리고 EPA랑 DHA가 4대 3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마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걸 아이고, 어떡하지?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가는 거를 못해가지고. 공유 안 됐죠? 네, 공유가, 네, 공유됐습니까? 다시 됐습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오메가3 밸런스는, DHA랑 EPA가 680mg입니다. 예, 마린보다는 낮죠. 함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DHA랑 EPA가 1대1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요? EPA가 하는 역할을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원료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굳이 EPA가 높은 거를 드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비만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음식을 너무 좋아한다 하면 사실은 마린 오메가3를 먹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이고 싶다 하시면은 오메가3 밸런스 1대1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680mg이라서 함량은 마린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다 캡슐이 작아요. 사실 마린 오메가3도 캡슐이 작아요. 기존에 제가 세몬 오메가3 드셨을 때는 캡슐이 커갖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었거든요. 지금 작아졌죠? 근데 왜 작아졌냐면 분자 구조가 작아졌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도 무려 1000mg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에는 나는 1000mg을 맞추고 싶어 하시면은, 뭐, 오전에는 마린 오메가3, 저녁에는 오메가3 밸런스 드셔도 되고, 뭐, 하루는 요거 드셨다가, 하루는 요렇게 드셨다가 해도 되겠죠. 그런데, 자,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심근 효율을 증가시키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4000mg 이상 먹었을 때 혈전 생성이 낮춰진다. 그리고 7000mg 이상일 때는 중성지방 형성을 감소합니다. 그리고 2000mg 이상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이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로면 이걸 보시면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지금 염증 지수가 너무 높아. 잇몸에 염증이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방광염, 질염, 네.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지금 내가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 이럴 때 염증, 항염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는 2000mg 이상 드셔야 된다라는 책이 나와 있죠. 그걸 보면 우리 마린 오메가3라든지 밸런스를 보시고 함량을 보시고 제가 알수를 맞추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고요. 이제 번외로 오메가6.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6는 세포막을 딱딱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메가6에 있는 아라키돈산입니다. 그 아라키돈산은 육류, 그리고 유제품에 굉장히 많고, 가공식품에 굉장히 많은 과당에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단마리로네산 GLA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도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전구체를 만들고, 오메가3가, 만들어내는 이거를 뭐랍니까? 아까 생리활성 물질 있죠. 오메가3가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내에서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도 감마리놀렌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거죠. 감마리놀렌산이. 그래서 인체의 모든 기관을 조정하는 호르몬 유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는 전구체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6에 있는 감마리놀렌산이거든요. 감마리놀렌산이고 이 GLA 브랜드 같은 경우는 25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특히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그러니까 월경 전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그게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육이 수축이 돼서 그게 아라키돈산이 함량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와 이 아라키돈산 비율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분 중에 애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엄마가 코코넛 오일을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 주신 분이 애 몸에 발라주면 좋다고 해서 발라줬는데 그걸 바르고 애가 완전 심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뒤집어져서 대학병원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 가서도 약도 처방받아오고 했는데 이 GLA 브랜드를 애가 삼키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짜서 그때 이제 겨울철이었거든요. 귤 2개 사이에 짜서 넣어서 2개를 같이 먹인 거죠. 아이한테. 그 귤과 귤 사이에 짜가지고. 근데 요거를 3일 정도 먹고 계속 수시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이런 걸 다 알려줘가지고. 근데 진짜 먹고 나자마자 그날 밤에는 몸을 간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 GLA 브랜드도 지방산이기 때문에 오렌지 추출물이 들어간 이유는 이
비타민 E처럼 이 지방산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생강추출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을 내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손발이 차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손발이 너무너무 찼었는데 지엘의 브랜드를 먹고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다 지방산이기 때문에 저온 압착 공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온에서 압착을 하면 굉장히 빨리 압착을 할 수 있지만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변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참기름이라는 이런 것도 저온 압착한 게 굉장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LA 같은 경우는 감마 리놀렌산도 있지만 저희 이 뉴트라이트 GLA 블렌드 같은 경우는 보라지유에서 추출한 감마 리놀렌산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중 거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이 부족할까봐 엄청 말을 빨리 했고요. 그래서 제가 10분이나 일찍 마쳤거든요. 오늘로 여기서 강의는 끝이고요. 10분 일찍 마치니까 좋죠. 아무튼 오메가3 지방산을 알리기 전에 저는 꼭 아까 보신 그 옥수수의 습격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책을 가지고 북미팅을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북미팅을 통해서 정말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었고, 사실은 오메가3 디톡스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전달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뉴트라이트 소비자가 되고 했었었는데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